작년 11월 사할린 동포 91명이 영국 입국했다는 뉴스가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단신으로 다뤄졌습니다. 올해는 영주 귀국 대상이 350명이라고 하는데요. 올 6월까지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아쉬운 점은 이를 다룬 국내 기사들이 스트레이트 기사들 뿐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외신인 뉴욕타임즈에서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룬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이름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사할린 한인들, 그 고뇌의 역사. 러시아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외딴 섬 사할린. 이곳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리움과 분열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그들은 러시아, 한국, 일본식의 세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각각의 이름들은 100년에 걸친 강제 재정착과 전쟁 역사의 각기 다른 장면들을 나타낸다. 니시오 타에코 씨는 한국이 일본 제국의 일부였던 1939년 8세 때 사할린에 도착해 일본 당국으로부터 그녀의 이름을 얻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소련이 이 섬을 점령했고 그녀의 새로운 러시아 친구들은 그녀를 타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에 니시오 씨의 이름은 전채련이었다. 80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마침내 태어난 곳인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다. 엄마, 이제 우리 고향에 갈 거야. 니시오 씨의 딸 김금희 씨는 올 가을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외쳤던 말을 회상한다. 역사에 발이 묶인 사할린 조선인들이 또다시 움직이고 있다. 올해 한국의 법이 본격 발효되면서 사할린의 더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조상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는 노동자로 이곳에 왔다가 소비에트의 통치 아래 무국적자가 된 사람들에겐 오랫동안 지연된 구원의 순간이다. 이것은 600마일에 달하는 이 태평양의 섬에 있는 약 25,000명에 달하는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이주와 전쟁의 긴 그림자에 대한 매우 러시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올해 한국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의 귀환 범위를 넓혔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종종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한다. 떠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가족을 남겨두고 가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섬의 주요 도시인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있는 사할린 한인단체의 이사인 박순옥 씨는 말한다. 이산 가족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문화원 아래층에는 한국 이주정보는 영사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라는 편말이 걸려 있을 정도로 출국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씨는 350명이 출국 승인을 받았다는 한국 영사관이 게시한 문서를 스크롤하며 입술을 오므리고 인상을 찌푸렸다. 복도에 걸려있는 흑백 사진에는 수십 년간 이어졌던 탈출의 역사가 그대로 걸려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약 40년 동안 일본은 사할린 남부를 지배하고 수천 명의 한국 노동자를 데려왔다. 소련은 1945년 8월 이 섬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한국인들이 버려짐으로써 소련 치하에서 무국적자가 되었다. 일부는 나중에 공산주의 국가 북한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의 대부분은 남한 출신이었고 수십 년 동안 아시아의 철의 장막에 의해 고향과 고향의 가족들과 단절되어 버렸다. 참고로 사할린의 한인들은 대부분 한반도 남쪽에서 강제징용된 사람들입니다. 주로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출신이고 이 때문에 같은 러시아라도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과도 그 정체성이 다소 다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하자 한국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사할린 한인들의 귀환을 허용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소비에트 유대인을 환영하는 것과 독일이 구소련의 독일인을 위한 송환 계획을 세운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최초 계획과 달리 한국 정부의 계획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 4,000명 이상의 사할린 한인 1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했는데 그러나 이로 인해 종종 그들은 러시아에서 꾸린 가족들을 뒤로해야만 했다. 박 씨는 의붓 언니와 작별 인사를 하러 간 날 공항에서 울면서 동시에 많은 산자의 장례식이 벌어졌던 일이 떠올랐다고 말한다. 사할린의 한국어 신문 편집자인 빅토리아 비아 씨는 그 첫 번째 본국 송환 물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할린 섬의 에너지 붐, 한국 및 일본과의 무역, 북한과의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자본주의 러시아에서 성공하기도 했다. 오늘날 한국 문화는 약 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사할린에 가득 차 있다. 섬 건너편에는 한식당이 들어서 있고 길가에는 김치가 있다. 장로교는 한국 목사가 운영한다. 이곳은 코로나19 회의론자들이 가득한 러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유일한 장소처럼 느껴진다. 공립예술학교에는 일부 공연이 북한 노래책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한국 학과에선 가사가 변경되어 있다. 한국 학과를 운영하는 율리아 신 씨는 말한다. 때때로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을 뿐이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것과 한국이 것을 선택해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민과 송환으로 헤어진 이 가족 드라마.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로 그것이 더 확대되어 재현되고 있다. 새 법은 젊은 사할린 교민들이 1세대 귀국자를 돌보는 경우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하기란다. 그러나 제한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이마저도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가능하다. 아울러 장성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함께 가는 것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종종 형제자매들 간 다툼이 일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시도했었습니다. 다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2020년에 드디어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제정됐습니다. 법의 시행으로 과거 사할린 동포 1세대와 배우자, 장애인 자녀로 제한되던 영주귀국 자격이 직계비속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문제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계비속의 경우 한 명과 그 배우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해외 이주를 적극 받아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 전에 우선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범위부터 명확히 하고 그들부터 챙기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사할린 직항편도 운영한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러한 연결점은 끊어졌다는 게 비교적 정확한 말일 것이다. 한편 신문 편집장인 비아 씨는 현재 직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한국으로 와달라는 부모님의 간청을 거부하고 있다. 인사 전문가인 리에드 삼복 씨도 앞으로 이사를 가고 싶긴 하지만 언니가 이미 어머니의 간병인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사할린 한인들은 수년 동안 디아스포라 사회 전체가 한국 국적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물론 한국계 사람들은 구소련 전역에 살고 있다. 그러나 사할린에 있는 한국계 사람들은 강제 재정착이라는 특별한 유산을 가진 별개의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특별 권리 부여를 주저했다. 작년에 돌파구가 생겼을 때도 엄격한 제한은 여전했다. 89세의 니시오 씨는 어머니가 그녀를 한국 남서부에서 사할린의 가라우토로 데려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20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당시 병에 걸린 딸 김 씨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새 법에 따라 두 사람은 이제 함께 러시아를 떠나 한국의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김 씨는 한국 정부가 이 두 모녀에게 아파트와 TV 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드라마 팬인 니시오 씨에겐 핵심적인 편의시설이다. 김 씨는 50파운드짜리 여행 가방 2개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니시오 씨는 최근 사할린과 작별을 구할 준비를 하던 중 러시아어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아주 행복하다. 조국 덕분에. 조국이 저기에 있으니까. 조국이 저기에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님의 말씀이 참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한편 기사를 보면서 이런 기사는 한국 언론들이 써야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씁쓸한 뒷맛이 남는 그런 기사이기도 했습니다.